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10월 28일 미국 FDA에서 램시마 SC 관련되는 승인 여부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주가는 일단 14만원대는 회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의 흐름들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2% 강세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0.35%.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갭다운해서 이제 5장의 상승의 흐름들 좀 키우면서 끝났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는 이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전면전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전간 후약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틀에는 연준의 어떤 부회장이라든지 지역 연준 인사들의 조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좀 금리 단 어떤 인상 관련해서 좀 시장에 친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의 원인을 좀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수급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10월달 들면은 11월달, 12월달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 그 영향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또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이제 일단 이제 현금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40전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옷장에도 선물 쪽에서는 계속 매수세 유지를 해줬고요. 코스닥 중심으로 흐름들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거래소 중심으로 매기가 좀 있었고 이 부분들을 개인과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장기 투자 주체인 이제 투신의 연기금 쪽은 이제 큰 흐름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이 이제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부분까지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선이 좀 이탈되는 어떤 흐름으로 795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1% 가까이 좀 올라갔다가 자, 이 부분들이 이제 2.62까지 밀리면서 2차전지 뭐 바이오 다 같이 좀 이제 주도주가 좀 무너지면서 이 전쟁 관련되는 유가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방산주, 그 다음에 이제 비료 관련되는 농산물 관련되는 뭐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오장의 분위기는 또 안 좋은 흐름으로 시장이 좀 이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14만 3,800원대, 14만원 중반대까지 흐름이 나오다가, 자, 옷장에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14만원대 이제 경계선 라인에서 일단은 끝났죠. 14만 200원에 일단 마쳤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서는 큰 흐름은 없었고, 지금 이제, 오늘 추세 전환 시그널은 나왔습니다만 좀 이제 캔들로는 좀 윗꼬리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하고 이제 외국계 기관들 일단은 이제 흐름들은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양봉에 이어서 흐름들이
회복을 이제 21선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양봉으로 일단 끝났다는 게 의미가 있고, 개인들은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일단 매기가 들어온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 제약 여기에 다 일단은 플러스건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 관련해서 기존의 이제 ISS에 이어서 이 글래스 루이스도 이 찬성한다. 이런 어떤 기사 흐름에 합병 관련되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장보다도 일단은 견조한 흐름을 일단 보였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여러 이슈가 있는데 뭐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FDA다가 램시마 SC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에 출시하기 위해서 FDA 권고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3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 안전성 결과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획득하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는 SC 관련되는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다가요.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좀 성장 속도가 내년도까지는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어떤 국면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램시마와 더불어서 듀얼 포메이션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램시마 SC를 처방해도 실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괜찮은 어떤 결과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램시마 이제 IV 제형이 30%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몇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램시마 쪽에, 그러니까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거의 이제 램시마가 가장 이제 위에 써 있는 바이오 시밀러다 보니까,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 허가 이후에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시장 지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어떤 특성으로 제품의 어떤 수익성도 바이오시밀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램시마 SC의 매출을 7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보면 한 3조대.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램시마 SC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28일 정도로 여러 번 이제 기자간담회라든지 언론 보도로서 이 허가 일정들이 그쪽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10월 말 정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관련되는 기사에서 근데 참 이렇게 기사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서정진 이제 그 회장의 8월달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전 영상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합병을 이 성사가 회사가 진행하는 건데 마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해서 합병한다. 이러는 이제 레토릭은 상당히 좀 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 기사에서도 항상 보면 이제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의 결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인 주주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많이 하게 되면 합병이 무산이 돼서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어떤 기사들이 계속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 합병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에 셀트리온이,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개발과 생산하는 어떤 셀트리온과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무적인 부분을 좀 감당하면서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회사 정도의 이제 매출이 이제 2조가 넘어가는 어떤 부분이니까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정 시점 되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제
그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제 개인들이 막 주장해가지고 합병을 뭐 떠밀리는 식으로 하는 어떤 뉘앙스를 하는 것은 결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SS나 글래스 루이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뭐 찬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달에 있는 임시주총에서 많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지금 이 가격에 장기 투자자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난 이제 뭐 낮은 가격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합병 시나리오의 가장 큰 걸릴때면 소액 주주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권 가격이 15만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14만원이니까 뭐 지금 주가가 20만원을 넘은 것도 아니고 과거 대비해서 지금 70% 80% 빠져있는 어떤 가격이니까요. 결국 합병 이후에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걸 더 강력하게 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그동안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단순히 단기 주가가 안 가더라도 합병 이후 회사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청구권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좀 밑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합병 이후에 이제 매출의 성장 본격화, 그 다음에 합병 시너지로 기업 가치의 어떤 정대를 더 노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주주들하고 상생을 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병 이후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30%, 그 내년도에 시가총액이 한 42조 정도까지 추산하는 어떤 부분들의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2020년,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할 때부터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2020년도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가장 많이 보냐, 왜 이렇게 홀딩스를 또 그 현물 출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돌아가는 추진할까.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합병해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개인이라기보다는 서정리 회장이 가장 많이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하면 이제 그 합병 신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셀트리온을 직접 가지지는 못했습니다만 합병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수준의 어떤 그 주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딩스끼리 이제 합병했던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합병의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그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최대한 이익을 보려면 헬스케어 가치는 극대화하고 지금 현재 딱 그렇죠. 그 셀트리온보다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퍼레이쇼로 보면, 그리고 셀트리온 가치는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은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합병 비율이 지금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측면만 본다면 합병이 진행되고 있고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먼저 하고 헬스케어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건데, 아무튼 뭐 순차합병이란 흐름에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6월 말부터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의 극복은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지금 남겨져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주총 이후에 램시마 SC라든지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합병 이후 청사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통해서 자 14, 15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의 회복들을 가는 어떤 기대들을 좀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오기를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